신바람!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바람 박선생입니다. 신바람 박선생이고 나발이고 간에 귀찮아. 맞아, 다 귀찮아. 다 귀찮아서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예, 이 사표를 내야 되나? 근데 또 가족들이 또 생각이 나고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서 수업해야지. 그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시스템 우리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칠까요? 뉴웨이 신바람 박선생. 이게 과학이지. 얼스 시스템. 예, 얼스 시스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구에는요, 구성 요소가 약 5가지로 우리가 축약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바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맞아요. 예, 그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이 기권, 수권, 직권, 이 3가지를 전부 다 얘기하고 싶거든요. 예, 기권에서 공기, 지구 대순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페렐, 그 다음에 헤들리, 해류가 아니죠. 그죠? 페렐,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 뭐 극순환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잘났죠. 하고 싶고 그런데 요게 안 나와요. 통합과학에.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수권에선 당연히 지구의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류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통합과학에 안 나와요. 그럼 통합과학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예, 나머지 하나, 직권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권과 수권을 어떻게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단원이 또 너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여기 수업에서도 직권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기권하고 수권은 따로 강의를 올려서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등급업, 레벨업, 클래스를 B로 그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배우는 거 지금 얘기한 대로 직권입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어요. 그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신났네. 예, 바이러스 방지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컴퓨터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뭐 바꾸면 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인데 뭐 바이러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 지구의 땅이 움직입니다. 땅이 바로 움직이는 것, 직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땅이 살아있다고? 예, 요번 시간 땅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인데요. 직권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고 우리 판 구조론 중학교 때 이미 들어봤었죠. 예, 바로 그겁니다. 지구는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판들이 맨틀의 대류에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예, 지금 배우는 내용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가볍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 지구과학 파트는요, 여러분들 암기가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해는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해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과학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필요하죠. 근데 요 파트, 판 구조론에서 판이 움직이는 원리, 그 다음에 그에 나타나는 지각 변동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훨씬 아마 여러분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직권의 변화, 지각 변동이라고 하죠. 이 지각 변동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활동이란 말 들으니까 딱 떠오르죠. 그렇죠? 뻥 하고 터지는 거. 예,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 있고 화산 활동이 나타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 바로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여드름을 여러분이 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에 있던 게 나오죠.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아이고야! 이렇게 경박스럽게 외칩니다. 외치면서 몸은 전율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바로 그게 지진활동입니다.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은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고야! 한다고 얼굴에 있는 이 더러운 여드름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예, 지진활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지각변동에는 화산활동하고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거, 습곡산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각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이 조금 빠르죠. 그죠?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 빨라져. 왜냐면 몸의 기순환이 그냥 막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어. 예. 어쨌든 한번 좀 자제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도 뉴스에서도 많이 봤었고 뭐 한국도 요새는 좀 지진이 느껴질 만큼 몇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럼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에너지라는 건 여러분들 과학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빛과 열을 얘기합니다. 지구 내부예요. 지구 내부에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구 내부에 있는 열이 바로 이 지각 변동의 근본 에너지다. 근원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는데요. 지진이나 화산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참 신기한 게요. 일어나던 곳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예, 여진이 있잖아요. 아, 여진이 일어나죠. 근데 큰 그 본래의 지진들도요. 항상 일어나던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묶어놨어요. 묶어봤더니 그것의 이름을 변동대라고 불렀습니다.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하고요. 이 변동대는요, 두 개로 나뉩니다. 바로 지진대와 화산대죠. 여러분들 느낌 오죠? 지진대는 뭐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겠어요? 그렇죠. 지진입니다. 화산대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들, 자주 일어난다. 그게 바로 화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 예, 화산대입니다. 그리고 지진 활동이 활발한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 예, 이거는 지진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화산 활동하고 신나가지고 화산대라고 적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좁고 긴 띠랍니다. 왜 하필 화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쭉 일어나야 될까요? 예, 무언가 선을 긋는 것 같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선, 바로 판의 경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화산대라는 거는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진도 마찬가지로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예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잖아요. 배운 거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고가 조금만 더 앞에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화산대와 지진대는요, 지금 얘기한 대로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당연히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일치할 수밖에 없고요. 이 판의 경계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대륙 중앙을 지나는 판은 없죠. 그렇죠? 대륙 주변부에서 판의 경계가 나타나죠. 그죠? 대륙 주변부에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지역의 광범위성을 보니까요. 화산대와 지진대를 보세요. 화산대와 지진대. 자, 누가 더 광범위합니까? 아까 선생님이 힌트 줬었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럼 무슨 활동이 같이 일어나죠? 그렇죠. 지진 활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진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 활동 반드시 일어나나요? 그건 아니라 그랬죠? 예, 당연히 지진대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역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특징을 잡으면 막 지저분하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태평양 주변입니다. 태평양 주변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환태평양 구역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불의 고리. 예. 자, 그러면 이러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까지 신나게 야, 그렇구나 들었어. 근데 판이 뭔지 몰라. 예, 이런 멍청한 경우가 있나? 예, 판이 뭔지 모르면서 지금 신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 구조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은요. 지구의 표면은 약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판 구조론의 골자 핵심 이론입니다. 예, 지구의 표면은 약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에 상대적인 운동으로 화산과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목할 거. 판이 움직이는데요.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했어요. 상대적.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얘네들이 똑같이 움직인다면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지요.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렇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판이라는 게 각 판마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르게 움직인다.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판 구조로 하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말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륙이 이동한다. 주장했었죠. 누가? 베게너가.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망신을 당했어요. 왜? 증거를 못 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과학자가 등장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대륙이 움직이는 것이다. 예,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또 개망신 당했어요. 왜? 증거를 못 댔어요. 근데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증명이 됐죠. 해저 탐사, 초음파 이용해서 해저 탐사하면서 지형을 연구하게 되고 해령이라는 지역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판 구조론이 부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판 구조론 들었을 때요. 이해를 좀 더 잘하려면 그 변천사 같은 것도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더 앞으로 나간다면 과학자의 자세, 바로 과학 공부를 임하는 자세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원자의 구조 혹시 기억나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 원자의 구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미 양성자 있고 전자 있고 우리는 쿼크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배울 때 뭐 했습니까? 돌턴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톰슨의 푸딩 모형 이런 것들 전부 다 설명했었죠. 예,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 있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 지식이고 잘못된 지식들도 있었지만 그 부분들까지 같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판구조론도 선생님이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대륙이동설부터 시작해서 멘틀 대류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빨간 선들 그리고 여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지역들 이게 바로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막 이걸 다 외우려고 그래요. 막 태평양판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코코스판 뭐야. 예,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예, 코코스판에 사는 사람들이 외우면 돼요. 그죠? 예, 우린 코코스 안 살죠? 안 살고 지금 엄마한테 코코스 가자 그러면 때려 맞습니다. 그죠? 돈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코코스야.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외우지 마. 여러분들 사는 지역이 어디야? 그치. 한국. 우리 한국 사람인 것만 알면 돼. 한국 사람인 것만 알면 돼. 알겠죠?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판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 혹시나 나 옛날에 요거 들었을 때 좀 이렇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유라시아판. 우리가 유라시아판에 있죠. 그렇죠? 유라시아판 이게 뭡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말이죠. 예, 나 이거 들었을 때 온몸의 전율이 나는 유라시아가 그 SF 소설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 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시아와 유럽 이게 뭐 개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말린 사람 하나도 없고 이게 넘어갑시다. 시간만 지금 잡아먹고 있잖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변동대 지진대와 화산대는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죠? 판의 경계에 위치하니까 거의 일치한다고 얘기했죠. 판의 경계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판은요 멘틀의 움직임에 의해서 약 1년에 약 10cm 정도까지 최대 이동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속도와 방향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속도와 방향이 달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딪히겠죠. 그렇죠? 부딪히면 쿵! 예, 지진 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 경계의 종류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데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의 경계로 나뉩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랍니다. 뭔가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렴형 경계예요. 수렴. 뭔가 의견을 수렴하듯이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존형 경계입니다. 예, 무엇인가를 보존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름의 뜻부터 먼저 확실하게 알고 들어오면 이야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판들이요 다 떠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데 먼저 판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지각과 멘트레이블을 떠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두 개의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리고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은 여러분들 지하 몇 킬로미터까지 구역이에요? 그쵸? 2,900km. 지금 400km까지 나타냈어요. 예, 그 이유가 있겠죠. 400km까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 밑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암석권이랍니다. 지하 약 100km까지의 구역입니다. 지하 약 100km.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빈칸 중에선 첫 번째 빈칸이 바로 암석권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하 약 100km까지 존재하는 암석권이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암석으로 이루어진 층. 자, 근데 지각이라는 건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왠지 이 판도요 지하 100km까지 가는 건 알겠는데 해양지각으로부터 100km, 대륙지각으로부터 100km 했을 때 둘의 성질이 약간은 틀릴 수 있겠죠. 왜? 두 지각 자체가 성질이 다르잖아요.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 누가 더 밀도가 크다 그랬어요?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크다 그랬죠. 당연히 그러면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이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보다 더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구분합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구분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판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나 또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해양판, 대륙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편의상. 알겠죠? 자, 해양판은요 밀도가 당연히 대륙판에 비해서는 크고요. 두께는요? 두께는 얇죠. 왜? 해양지각이 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대륙판은요 밀도가 당연히 해양판보다는 작고요. 두께가 상대적으로 더 두껍습니다.
대륙 지각이 더 두꺼우니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자, 연약권이라는 게 있어요. 깜빡했다. 중요한 얘기. 자, 지금 암석권 배웠죠? 자, 여러분들 대륙 지각 35km까지입니다. 그리고 해양 지각 약 5km 정도예요. 근데 100km 지하까지가 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판은 지각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반드시 멘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이러한 지각들과 멘틀 사이의 경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그랬죠. 이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은 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은 판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지하 100km까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연약권 들어갈게요. 암석권의 하부에 존재하는 유동성이 있는 층입니다. 유동성이 있는 층. 자, 그러면 얘는요, 몇 킬로미터일까요? 아까 100km까지가 암석권이라 했으니까 100km보다 더 아래겠죠? 100km부터 400km입니다. 선생님,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멘틀의 특징이죠. 자, 멘틀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죠. 고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100km부터 400km까지 300km의 구간은 유동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동성이 있는 건 고체 성질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 구역은요. 진흙 같은 상태입니다. 진흙 같은 상태. 그렇다는 건 이동이 가능하겠죠. 대류 같은 이동이. 그죠? 자, 이게 멘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멘틀은요. 전체적으로 고체입니다. 2900km까지가 멘틀이라고요. 지구 전체 부피에 얼마를 차지해요? 83%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놈 전체적인 게 고체예요. 그럼 얘 특징은요. 전체가 고체인데 뭔가 특별한 부분이 바로 특징이 되겠죠. 그 특징이 바로 연약권입니다. 연약권. 왜? 얘만 유동성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좀 오타 났는데요. 자, 100km부터 400km고요. 지진판의 속도라고 했어요. 지진판이라는 건 없죠. 지진파입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유동성이 있는 약간 액체는 아니지만 액체 같은 상태가 된다고 했죠.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역을 뭐라 그러냐면요, 저속도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진파는 뭔지 알죠? P파, S파. 자, S파 여기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예, 통과합니다. 통과하죠. 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액체 아니라 그랬죠? 액체 같은이라 그랬죠. 액체 아닙니다. 진흙입니다. 진흙. 진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파 통과합니다. 근데 P파도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죠. 속도가 저속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필기는 안 해줘도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다음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바로 이 연약권에서 나옵니다. 연약권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판 이동의 원동력은요. 바로 연약권의 열대류입니다. 자, 연약권의 열대류래요. 아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바로 지각변동의 근원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걔는요, 에너지를 봤을 때 빛은 아닐 것이고 열이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여기서 나타나죠. 열대류입니다. 밑에 부분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상대적으로 차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회전을 하네요. 회전을 하면서 위에 떠있는 껍질인 판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연약권은요, 암석권보다 밀도가 어떨까요? 연약권은 지금 보니까 물컹물컹하대요. 밀도는 물컹물컹하니까 뭔가 좀 연약해 보여? 아니죠. 밀도는 큽니다. 자,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요, 분명히 가벼운 놈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놈이 내려가는 층상 구조를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연약권은 분명히 암석권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밀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판의 종류 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륙판이 있습니다. 대륙판은요, 누구와 누구겠어요? 대륙판은 당연히 대륙지각과 멘틀의 일부겠죠.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 일부. 그렇죠? 이게 바로 대륙판입니다. 자, 멘틀 일부예요. 그죠?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 일부. 자, 두께는요. 두께는 두껍죠. 그렇죠? 그리고 밀도는 작습니다.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다는 거는 위로 올라가기 좋겠네요. 그죠? 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딱 닥쳤을 때 그때 한번 좀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입니다. 해양판은 뭐 간단하죠. 뭐겠어요?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의 일부겠죠. 그렇죠?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의 일부.
자, 둘 다 약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예, 100킬로미터 지점까지. 그럼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어요. 쌤, 대륙지각은요. 대륙지각은 35킬로미터까지 간다면서요. 그러면 이때는 멘틀이요. 얘는 65킬로미터까지가 그러면은 딱 판인 거예요. 그다음 해양지각은 5잖아요. 그럼 얘는 멘틀이 95킬로미터까지 들어가나요? 예,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그냥 약 100킬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약 100킬로미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판이라는 게요. 밑에 아주 고르게 이렇게 쫙 돼 있을 것 같아요? 100킬로미터 지점대가 동그랗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100킬로미터다 이거지 누구는 막 멘틀이 막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태평양판, 필리핀판, 그리고 나스카판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두께는요. 해양판은 당연히 대륙지각판에 비해서는 좀 얇겠죠. 얇을 테고 밀도는 더 큽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한 판 이동의 원동력,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멘틀의 대류,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얘기한 대로 멘틀의 대류이고요. 이게 판 이동의 원동력이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고 싶어. 아, 나 좀 잘난 사람인데. 그럼 연약권의 열대류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예, 중딩들은요 분명히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딩하고 고딩하고 세워놔요. 여러분들 딱 앉았어. 근데 물어봅니다. 판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예, 중딩들도 멘틀 대류란 말을 합니다. 근데 중딩들은요 연약권의 열대류란 말은 하지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 우린 고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쯤 써먹을 만하죠. 그죠? 그래서 연약권의 열대류가 바로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1번하고 2번으로 나눴고요. 지금 보시면 멘틀의 대류가 나타나는 그림이고요.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지금 판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따가 할 텐데요. 여러분들 힌트. 계속적으로 좀 반복할 필요가 있어. 양쪽으로 벌어져요. 벌어지면 툭살이 보이네? 툭살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툭살이 튀어나오겠죠. 아까 경계는요. 3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지금 벌어졌어요. 안에 있는 게 나왔어요. 발산됐네요. 바로 이게 발산형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발산형 경계. 자, 그건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자, 1번 지역 봅시다. 멘틀의 대류가 됩니다. 멘틀의 아래쪽이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멘틀의 아래쪽. 멘틀의 아래쪽이 가열되면 이 아래쪽 부분은요.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점점. 그렇죠? 가열되니까 부피가 커지잖아요.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위치가 상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죠? 점점 낮아지고요. 다시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밀도가 커지면서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멘틀의 운동입니다. 맨 처음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고요.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온도가 내려가요. 밀도가 커지네요. 그럼 내려와야죠. 그죠? 예. 그럼 이 그림으로 본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뜨거워졌다가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렇죠?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판의 이동. 연약권이요. 지금 이 멘틀이 연약권입니다. 이 멘틀이. 여기 판. 멘틀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렇죠? 이거는 연약권입니다. 연약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대류를 하고 있죠, 지금. 연약권이 열대류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열대류 하니까 여기 위에 떠있는 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판의 이동의 원리가 되겠죠. 판의 이동.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 경계에서 어떠한 지형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 있죠? 거기다 좀 채우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A, B, C, D 1, 2, 3, 4, 5, 6번이 있는데 D부터 설명할게요. 왜냐면 D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적어놨어. 그 이유는 D라는 건 명칭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자꾸 따르게 적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명칭 다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판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린 이걸요 섭입이라고 합니다. 삽입이 아니에요. 섭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 하면 섭입대라고 합니다. 섭입대. 예,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 들어가는 이 전체 지역을 섭입대라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요 하부의 이 부분을 섭입대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섭입대. 알겠죠? 이 윗부분은 따로 이름이 있어요. 여기 밑에 D라고 표시된 곳, 여기 양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섭입대라고 합니다. 섭입. 삽입과 섭입은 다른 겁니다. 둘 다 들어가는 건 같은데 삽입이라는 거는
어떠한 구멍이 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섭입은 뭡니까? 면에 있을 때 그 경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말이죠. 그렇죠? 예. 뭐 또 고딩이라고 또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좀. 그런 생각 나 혼자 하자. 알겠지? 예? 그래서 섭입이라는 겁니다. 섭입.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A부터 봅시다. A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네요. 벌어지면 안에 있는 게 튀어나와요. 예.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 A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자, 발산형 경계이고요. 얘는요. 멘틀 대류에 어디에서? 멘틀 대류의 상층부에서 그렇죠? 멘틀이 아래쪽부터 가려서 위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가는 거죠. 멘틀 대류의 상층부에서 두 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판이 멀어지고 있어요. 두 판이 멀어지는 지점입니다. 두 판이 멀어지면 안에 있는 마그마가 나오겠죠? 마그마가 나왔는데 아이쿠 나왔더니 너무 시원하거든? 너무 시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려요. 바로 이게 새로운 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판. 그래서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새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산형 경계만 봤을 때는 판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판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를 봤더니 지구 자체가 계속 커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선 판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또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보세요. B는요, 판이요, 벌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긋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요,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하고요. 얘는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어긋나는 지점. 자, 가운데 판의 경계가 뭐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긋나는 요 지제의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얘는 판의 경계가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판의 경계는 이쪽에 있고요. 얘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판의 경계를 이렇게 있으면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어쨌든 얘는요. 판의 경계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판이 새로 생성되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판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네요. 중간에 좀 깨지긴 하겠지만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니까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합쳐서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우리 이걸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하고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판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바로 이거에서 판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즉, 발산형 경계에 의해서 판이 생성됐어요. 근데 수렴형 경계에 의해서 판이 없어졌습니다. 판의 크기가 크게 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멘틀 대류의 하층부라고 보죠. 하층부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기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날 때 여기가 발산형 경계고요. 여기가 지금 수렴형 경계입니다. 선생님이 하층부라고 그래서 지금 이 밑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밑지역을. 알겠죠? 얘가 지금 식어서 내려가려는 지점. 그래서 하층부라고 한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알겠죠? 예. 아니면 멘틀 대류의 하강부라고 하세요. 하강부. 그쵸? 그게 더 표현하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두 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두 판이 가까워지는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지금 보니까요. 섬들이 무엇과 나란하게 배열된 지형이냐? 지금 섬이요. 이게 판의 경계잖아요. 판의 경계와 나란하네요. 그렇죠? 판의 경계. 이거를 좀 이따 얘기할 텐데 해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 때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배열된 지형. 자, 바닷물이 있습니다. 두 판이요.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니까 이렇게 구겨지겠죠. 예,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이 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섬이 됐네요. 이게 바로 호상열도입니다. 호상열도. 그래서 1번 호상열도이고요.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배열된 지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호상열도라고 그럽니다. 네, 2번은요. 지금 얘기했었죠. 판의 경계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뭡니까? 판의 경계인데 다른 말로 해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구. 판이 만나서 들어가는 지점. 이게 해구.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쪽에 구겨져가지고 올라오면 이게 호상열도. 이 호상열도라는 건 차이가 있어요. 스코스 산맥하고.
자, 얘 지금 꾸에서 올라왔어요. 스콕산맥도 나중에 알겠지만 꾸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호상열도는 물에 잠겨있다가 올라온 지역이 호상열도. 그 다음에 땅에서 그냥 꾸에서 올라오면 그게 스콕산맥이에요. 바다에서 일어났느냐, 땅에서 일어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호상열도와 스콕산맥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해구라는 거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구, 깊은 해저 골짜기. 깊은 해저 골짜기, 판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판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 네, 3번 볼까요? 3번 보시면요. 거대한 해저 산맥이랍니다. 예.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판이 벌어지고 있네요. 아까 얘기한 발사능 경계죠? 예. 우린 이거를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해령. 아까 호상열도와 스콕산맥의 차이 얘기했죠. 호상열도는 어디? 그쵸? 바다. 그 다음에 스콕산맥은 대륙.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령이라는 거. 발산이 일어나요. 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마그마가 올라오죠. 그쵸? 판이 벌어져요. 마그마가 올라와요. 그래서 골짜기를 형성합니다. 골짜기.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예요. 자, 마그마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거세게 나오죠? 거세게 나왔는데 바다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식어버리죠. 그럼 굳어버리겠네요. 그쵸? 지금 판에 경계가 있는데 판에서 마그마가 막 분출이 돼요. 분출이 됐는데 굳어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굳어버리겠죠. 이렇게. 바로 이 지점이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 우린 이거를 해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닷속에만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육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육지에서 일어나면요. 우린 해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열곡대라고 불러요. 열곡대. 구분하셔야 돼요.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건 해령이고요. 육지에서 일어나는 건 열곡대입니다. 알겠죠? 근데 나중에 아마 더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해령이니까 열곡이 아니냐? 아니요. 열곡이에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바다에서 일어나니까 해령이라고 부르지만 이 지형을 열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대륙에서 일어나는 건 바다 해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대륙에서 일어나는 건 해령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여기서 얘는 마그마가 아주 거세게 올라오고 빨리 식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죠?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마가 거세게 올라오고 식어요. 그럼 또 골짜기가 생길 겁니다. 누구의 골짜기가 더 높이 생성이 될까요? 바다입니다. 그렇죠? 바다는 마그마가 올라오면 바로 식어버리죠. 육지는 바로 식긴 하겠지만 조금 천천히 식겠죠. 그러니까 흐르죠. 그렇죠? 흐르니까 낮아지겠죠. 높이가.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거대한 해저산맥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지형 보면요. 4번 지역은 이렇게 해령이요. 원래 한 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긋났어요. 지금 한 줄로 해령이 돼야 되는데 어긋났어요. 예, 우린 이거를 변환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변환단층. 변환단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환단층. 자, 누누이 언제나 강의 때 얘기하지만 우리 상전이신 이 칠판은 예, 지우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환단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환단층. 자, 여기서 판의 경계를 본다면 이 해령이 경계가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계가 있으면 이렇게 어긋나는 거라 그랬죠. 얘 지금 경계가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어긋나죠. 이게 변환단층입니다. 자, 판과 판 사이에서 경계에서 판의 속도 차이로 얘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근본 에너지가 뭐라 그랬어요? 지구 내부에 있는 암석에 방사성 원소라 그랬어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합니다. 그럼 열 에너지를 발산해요. 근데 방사성 원소가 아주 고르게 딱 분포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방사성 원소가 있지만 없다고요. 그러면 방사성 원소가 있는 지구 내부는 좀 더 높은 온도를 갖겠죠. 그럼 멘틀 대류가 더 활발하겠죠. 자, 그러면요. 판이 있을 때요. 판이 이제 이동할 겁니다. 판이요.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멘틀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쪽은, 요 안쪽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금 내 쪽에 가까운 쪽은 방사성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대류가 여기에서의 대류보다 더 빠르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빨리 가야 되고 얘는 천천히 가요.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변환단층이에요. 그게. 즉, 여러분이요. 이 반대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땡깁니다. 땡기는데 똑같이 땡기는 게 아니라 한쪽은 더 세게 땡기고 한쪽은 천천히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는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변환단층의 원리입니다.
판의 이동속도 차이로 어긋난 지역. 그쵸?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은요, 보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번은 보니까 분명히 아까처럼 해구가 있어요. 그리고 구겨졌어요. 근데 이 구겨진 게 지금 바다예요? 아니죠. 육지죠. 육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쵸? 습곡산맥. 습곡산맥입니다.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 융기하여 형성된 산맥. 양쪽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면서 밀고 있죠. 구겨지는 거죠. 이게 산맥이죠. 대륙 쪽에 있으면. 근데 바다에서 나왔으면 그거는 호상열도. 그 차이. 네, 6번 볼게요. 6번. 6번은요. 예. 육지에서 지금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고 있네요. 육지에서. 대륙에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면 그 해령이에요? 아니죠. 열곡대입니다. 열곡대. 열곡대. 자, 폭이 긴 V자 모양의 골짜기인 열곡이 길게 이어진 지형. 우리 이건 열곡대라 합니다. 아까 해령에서요. 지금 어때요? 급격하니까 여기도 V자 나오죠? V자. 그쵸? 그래서 얘도 열곡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V자 모양. 자, 이렇게 지형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그 경계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설명 다 끝났어. 다 끝났고 별거 없습니다, 이제. 예, 나머지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자, 발산형 경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죠. 서로 멀어지는 경계고요. 이곳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예, 그래서 만들어진 지형의 대표적인 게 해령이에요. 바다에서 생긴 지역이죠. 멘틀 대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곳이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새로 생긴 해양 지각이 갈라져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멀어지는 경계. 그렇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새로 생긴 해양 지각이 갈라져 멀어지는 경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해수면 위로 노출된 발산형 경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지. 아까 발산형 경계는 해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육지에서 나타나면 뭐라 그랬죠? 원리는 같지만 열곡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열곡대. 바로 이 그림이 열곡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대륙판이죠. 대륙판. 그렇죠? 바닷속이 아닙니다. 얘는 열곡대입니다. 열곡대.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가요. 이렇게 폭이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그럼 안에가 어쨌든 이렇게 돼 있겠죠? V자지만 얘가 어쨌든 지형이 낮잖아요. 그럼 나중에 혹시나 물이 들어와요. 바닷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이제? 예,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럼 뭐가 될까요? 바다가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지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만들어진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자, 그러면 해수면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예, 드디어 나왔네요. 물에서 만들어진 계곡. 해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령. 해령에는 무슨 모양의 뭐가 발달해요? 예, 열곡은 열곡대에만 있다? 아니죠. 해령에도 있다고 그랬죠? V자 모양의 열곡이 만들어진다. V자 모양 열곡.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형이 해령, 이 지형이 해령, 이 안에가 열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각 변동 봅시다, 여러분들. 자, 벌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화산활동이랑 지진 나오겠죠. 그쵸? 근데 지금 얘 화산활동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벌어진 이 점에서 올라오는 거죠, 화산이 그냥. 그쵸?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지진도 여기서 나타나겠네요. 예, 이렇게 윗부분, 표면에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지진이. 예, 우린 이거를요, 천발지진이라고 합니다. 천발지진. 표면에서 나오는 거. 이 지진이라는 게 약 3가지로 나뉘는데요. 아, 선생님 저 알아요. 피파, 에스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예. 우리 지금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나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게요. 만약에 지각의 표면 그쪽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천발지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천발지진은 약 0에서 70km 지하 요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천발지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발 말고요. 이제 중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중발이라는 건요. 70부터 약 300km입니다. 요 사이에서 발생하면 우리가 중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km보다 더 아래에서 나타나는 거. 이게 신발입니다. 신발. 그보다 아래에서 나타나는 거. 자,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에요. 자, 그러면 발산형 경계 봅시다. 발산형 경계. 지금 얘가 벌어지고 있어요. 밑엔 대류죠. 멘틀 대류가 지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위에서 벌어지면서 지진이 난다고요. 그러면 얘는
천발 지진이 나타나겠죠. 천발 지진. 그쵸? 천발 지진이 나타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죠. 화산 활동이 활발. 당연히 벌어지니까 마그마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밑쪽에서 지진이 나오진 않죠. 신발 지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발 지진은. 자, 그리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 당기는 힘에 의해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린 이걸요. 정단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단층. 즉 해령의 열곡대에는 장력에 의한 정단층이 많이 존재한다. 정단층. 이게 정단층.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미는 힘은 역단층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발산형 경계를 하는 거니까 정단층이 많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령에서의 화산활동경가 만들어진 암석. 해령입니다. 어디? 바다. 바다에서 마그마가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식었어요. 예. 우리 누구야? 이 코만 지면 아들 난대잖아. 도라르방. 도라르방 뭐야? 현무암, 현무암. 그치? 급격하게 식었을 때 나오는 거 현무암이죠. 그죠? 해령에서의 화산활동 결과 만들어지는 암석은 바로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해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해양지각의 연령 볼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발산 경계 벌어지면서 마그마 튀어나왔어요. 예, 얘 나이 몇 살이에요? 0살이죠. 판이 생성됐는데 이제 0살입니다. 근데 또 나와요. 그럼 얘는 밀리겠네요. 밀리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저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은 나이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애들은 거의 신생하죠. 그죠? 해령을 축으로 대칭성을 띠는데요. 해양지각. 왜냐면 벌어지면서 양쪽으로 마그마가 나오니까요. 대칭성을 띠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이해되시죠?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는 지금 해령 주변은 나이가 젊고 바깥쪽은 나이가 많다. 그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해저 확장. 해저가 확장되고 있다. 그럼 해저가 계속 넓어지냐? 그건 아니죠.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자, 태적물 두께 볼까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요. 멀어질수록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태적물이 더 많이 쌓였겠죠? 네, 멀어질수록 태적물의 두께는 더 두꺼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물어볼게요. 태적물 최상층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멀수록 태적물이 많이 쌓였고요. 얘가 오래된 암석입니다. 그럼 태적물 최상층의 나이는 비슷하겠죠. 그렇죠? 안쪽에 가운데 있는 놈이나 바깥쪽에 있는 놈이나 비슷합니다. 왜? 안쪽에 있는 놈, 바깥쪽에 있는 놈. 최상층은 뭐예요? 지금 방금 쌓인 애들이잖아, 태적물이.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비슷하죠. 단지 어떤 놈들 차이가 있겠어요? 태적물의 하층부. 하층부는 얘네는 어리고 얘네는 나이가 많겠죠. 예전에 쌓였을 테니까. 그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상층의 나이는 비슷하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물의 깊이는 깊어지죠. 해구는 뭐예요? 가다가 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알아? 물이 무지하게 깊겠죠? 그리고 해양판의 나이는 해구로 갈수록 당연히 나이가 많겠죠? 그리고 태적물의 두께는 두꺼울 테고요. 태적물 하부층의 나이는 당연히 해구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을 테고요. 그리고 지각의 온도. 자, 해구 쪽으로 갈수록 지금 멘틀 대류가 하강부로 가는 거예요? 상승부로 가는 거예요? 멘틀이 여기서 상승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 그랬죠? 그럼 내려간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해구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마찬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가까워지는 경계. 이 가까워지는 경계가 있는데요. 부딪혔어요. 근데 한쪽이 양보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둘 다 양보 안 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요. 두 개로 나뉩니다. 섭입형과 충돌형입니다. 자, 섭입형은 뭐겠어요? 한 놈이 들어가는 거죠. 누가? 무거운 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충돌형. 둘 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 다 들어가지 않으면 많이 구겨지겠네요. 그쵸? 많이 구겨질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어요. 해양판 무거워요. 밑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호상열도나 그런 것도 나타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섭입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섭입형. 그리고 얘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나타나고요. 이때 나타나는 지형은 당연히 해구가 나타나죠. 해구가 나타나고 바닷속에서 얘가 구겨졌어요. 호상열도 나오죠. 그리고요. 얘만 구겨지는 게 아니라 뒤쪽도 같이 구겨질 거예요. 근데 뒤쪽 구겨진 애들이 대륙판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 스콕산맥 나오겠네요. 해구, 호상열도, 스콕산맥. 이렇게 세 가지 지형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해양판과 해양판이에요. 해양판은요.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놈이 조금 더 무거운 놈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얘도 들어가겠죠. 예, 들어가면 일단 섭입형입니다.
서위평이고요. 해양판 플러스 해양판. 근데 얘는 대륙판이 없기 때문에 습곡산맥은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해구와 호상열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해구와 호상열도. 자, 세 번째는요. 대륙판과 대륙판입니다. 아, 서로 양보가 없어요. 그냥 많이 구겨지기만 합니다. 많이 구겨지기만 해요. 우린 이거를 우리가 충돌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륙판과 대륙판. 그리고 대륙에서 구겨졌어요. 습곡산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명칭 같은 거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수렴의 경계 세 가지 서위평, 충돌형 했는데요. 공통점은 판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판이 소멸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나타나는 점 봅시다. 해구.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서위평에서 나타나죠. 서위평.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부딪혔어요. 이쪽에서 지진 나네요. 천발 지진. 근데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깊은 곳에서도 마찰이 있겠죠. 그렇죠? 위에서 부딪혔지만 밑에서도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발 지진도 나타나고요. 중발이나 신발 지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산활동 나옵니다. 화산활동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마찰 나오죠? 마찰 나오면 예, 뜨겁죠? 예, 녹아요. 화산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얘네 판들의 암석들이 있죠. 이 암석에서 얘네가 늘러니까 암석이 쥐어 짜져요. 쥐어 짜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결정수라는 게 나옵니다. 물 같은 거. 그 결정수라는 게 이 암석들의 녹는 점을 낮춰줘요. 녹는 점이 낮으니까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녹겠죠. 그게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뭐 중발 또는 신발 지진 나오고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원, 지진 및 화산의 발생 빈도. 당연히 어디가 많아요? 일본이 많죠. 일본이 해구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요. 우리나라 쪽이 아무래도 더 깊겠죠. 자, 이렇게 부딪혔어요. 부딪혔을 때 여기는 일본, 여기는 우리나라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깊어지죠. 부딪히는 곳이. 그래서 우리나라 쪽이 더 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진이 나타나는 게 깊어져요. 이런 섭입대.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알아두세요. 베니오프대. 이게 과학자 이름이에요. 베니오프대. 섭입대를 베니오프대라고 부른다. 자, 일본에서 화산활동 시 주로 분출되는 용암은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안산암이라고 들어봤죠? 안산암. 예. 현무암보다 색이 조금 밝은 거. 예. 안산암질 용암이 나온다. 그 다음에 마그마에 부분적으로 용융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결정수가 나오면서 용융점을 낮춰준다고. 마그마가 부분적으로 용융되고 이 부분적으로 용융된 지점에서 화산활동이 나오는 거죠. 화산활동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습곡산맥은 어디서 나타나죠? 서위평과 충돌형 두 군데서 다 나타납니다. 여기는요, 지금 밑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딪혔는데 양보 안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천발 지진이 나타납니다. 천발 지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위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중발까지는 나타나죠. 근데 신발은 나타나기 어렵겠죠. 그렇죠? 서로 양보 안 한 거니까 밑으로 잘 안 내려가잖아. 그래서 천발과 중발 지진 정도. 하지만 화산활동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양보 안 하니까 구멍을 막은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 정도 나타나고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습곡산맥. 두 대륙이 충돌 전 존재했던 바다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대륙이요. 맨 처음에요. 대륙과 대륙이 있으면 바다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 어떻게 해요? 지금 막아버린 거잖아, 바다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해양 생물층이 있었겠죠.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대륙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해양 생물층이 형성돼 있을 거고요. 충돌의 해에 형성됐어요. 자, 이렇게 해양 생물층이 있는데 얘가 부딪히면서 어떻게 했어? 구겨졌어. 그러면 이 지역에서 뭐가 나오냐? 원래는 바다였기 때문에 해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해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게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성되는 단층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정단층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얘는 밀어요. 그렇죠? 이거는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거. 역단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존형 경계. 뭐 딱히 볼 거 없습니다.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죠.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판이 어긋났는데요. 이 빨간색 점이 뭐냐면은 이쪽에서 마그마가 나온다고요. 마그마. 예. 여기 해령에는 원래 마그마가 나오죠. 근데 얘가 이렇게 어긋나면서 마그마가 따라가요, 길을. 그래서 이 빨간색 이 부분이 마그마가 좀 나오는 지역이다.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할 테고요. 그렇죠? 그냥 요 표현만 어긋나는 거니까 천발 지진 발생할 테고 신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마그마 있잖아요. 예, 화산 활동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온 마그마가 이걸 흐른다고 같이 딸려가는 거지. 이게 어긋나니까 여기서 마그마가 나왔는데 이게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 예.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판들의 생성 및 소멸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존형 경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환단층은 바다에서만 나타나냐? 그건 아니죠. 육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예, 그게 요 그림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 활동. 예, 화산 분출물을 먼저 알아야겠죠. 화산, 연기 나네요. 화산 가스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화산하면 나오는 거, 마그마. 그죠? 그리고 고체요.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산 쇠설물. 그래서 화산은요, 화산 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그마. 그리고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쇠설물이 뭐냐면 고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 물질. 이 세 가지가 이제 직권의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화산 활동의 결과,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있겠죠. 부정적 영향은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이 빗물에 녹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탄성비 내리죠. 그렇죠? 탄성비 내릴 테고 용암이 지표를 따라 흘러요. 뜨거워. 네. 피해를 보죠. 인명과 재산 피해 나타나겠네요. 그리고 화산 쇠설물이 햇빛을 가렸어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죠. 무지하게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바로 안에서 마그마가 나왔다고요. 광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파지도 않았는데 유용한 광물이 획득될 수 있죠. 유용한 광물 획득.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합니다. 그럼 뭐예요? 발전할 수 있죠? 그렇죠? 발전을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화산재가 쌓였어요. 쌓였는데 오랜 시간 지납니다. 이야, 이거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토양이 비옥해져요. 토양이 아주 좋아져요. 왜? 안에 있던 놈이 이제 걸러진 거잖아, 한번. 그쵸? 솎아낸 거잖아. 그래서 토양이 좋아집니다. 비옥한 토양이 되고요. 온천. 관광이죠, 관광. 그쵸? 그리고 관광자원. 자, 어쨌든 얘를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화산 활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대처 방법은 알고 있어야겠죠. 자, 바닷물을 뿌려서 이동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주변엔 마그마가 넘어오지 못하게 벽을 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감시하고 경고하고 비상 체제를 우리가 가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처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지진입니다. 지진은요. 마찬가지로 지진의 영향으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표면이 갈라져요. 지표면이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들 많이 죽겠네요. 그리고 재산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겠죠? 가스관 파괴 및 합선 또는 누전이 일어나요. 예, 많이 피해 보겠죠? 당연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 피해,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하겠죠. 화재. 자, 혹은 구조물 낙하요. 예, 사람들이 많이 아프겠네요. 예, 인명피해가 나타나죠.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건 전부 다 부정적 영향이잖아요. 피해. 예, 이겁니다. 그리고 해저에서 지진 발생해서, 쓰나미. 예, 이거 엄청나죠. 그렇죠? 쓰나미. 자, 하지만 긍정적 영향도 있다는 거죠. 지진 기록 분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 내부 구조할 수 있죠. 그죠? 인공지진에 의한 지진파 분석으로 지하 구조를 파악해요.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지진파 파악했더니 여기 액체가 있대요. 지표인데 액체가 있어?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지하 광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 광물. 그리고 인공지진에 의해서 지질 구조를 파악했어요. 그럼 왜 파악해요? 이 지질이 약하냐 강하냐. 약하면 여기에 건물 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 현장으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장소가 적합한지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진도 대처 방법은요. 지반이 약한 곳에 건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진 설계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지진 예보하고 그 다음에 지진해일 경보하고 안전교육 시행하는 거. 이게 바로 대처 방법이 됩니다. 대처 방법은 용암이나 지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화산활동이나 지진을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권을 왜 배웠는지 안다는 거죠. 그죠? 직권에서 직권으로 용암이 흘러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형이 변화되죠. 그렇죠? 지형이 변화됩니다. 그리고요. 직권에서 수권으로 갑니다. 직권에서 수권으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산이 나옵니다. 그럼 그 화산 물질이 물에 녹죠. 물의 염류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물의 염류가 바뀔 거예요. 물의 염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요. 아까 얘기했죠. 뭐가 납니까? 쓰나미. 이런 것들 바로 직권에서 수권으로 영향을 끼치는 예가 되겠죠. 그리고 직권에서 기권으로 화산가스 나왔네요. 그러면 기권의 조성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직권의 생물권으로. 자, 용암 만져보세요. 예, 죽습니다. 생물권에 영향을 끼치죠.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직권에 대해서 판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계, 그리고 지진과 화산 활동,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에 대한 생명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해를 하시고요. 암기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에!